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TV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어떤 그 여자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분이 노트북을 저한테 의뢰를 하시고 가셨는데요. 한 점심때쯤, 네, 그쯤 방문을 하셔서, 점심 좀 지나서 한두 시 정도쯤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그 퇴근을 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는 7시 정도가 됩니다. 되고, 이분이 한두 시 정도에 노트북을 맡기시고 가셨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미리 그 언지를 좀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한 마칠 시간대쯤 돼서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와서, 아저씨, 제가 오늘 그 노트북을 꼭 사야 돼서 그러는데, 빨리 좀 안 되겠어요? 라는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오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7시쯤 전화가 오셔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8시쯤 좀 됐을 때 전화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뭐, 또 안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재차 이야기 드렸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아저씨, 그러면 점심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순간, 딱 드는 순간, 좀, 묵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급하신 것도 있으셨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다가 잠깐 말이 끊겼어요.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됐다가 제가, 그러시면 일단 오세요. 오셔서 제가 하는 걸 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한 20분 정도 있다가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저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수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가셨다가 제가 수리가 끝난 게 한 10시가 조금 넘었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10시가 조금 넘어서 수리가 끝났다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셔갖고 들고 가시면서, 죄송하다고, 저 때문에 늦으시니까 퇴근도 못하고 그냥,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나 제가 그날 10시까지 이 제품을 수리를 못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분은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일단 급하니까, 뭐, 이 시간까지 수리가 안 됐고, 자기는 결국 그날 컴퓨터를 못 쓰는 상황이 됐을 거고, 그렇다면, 저한테 아마 좋은 소리는 못 하더라도, 뭐 기분은 나쁘셨겠죠, 속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이 리페어라는 이 업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리페어라는 업종이 뭐 좋은 말로 리페어고 나쁜 말로 하면 옛날 뭐 전파상 같은 거죠. 이런 업종이 힘든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리페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컴퓨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데스크탑에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냥 기성품을 사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데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 그래픽카드가 고장이 났다, 뭐 아니면은 뭐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다, 뭐 파워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되면 그냥 기성품을 사서 그냥 교체를 하면 됩니다. 노트북도 그런 식으로 기성품을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긴 있어요. 뭐 어떤 부분들이냐면 뭐 하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해요. 한데 그 외에 만약에 노트북의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다, 이 기성품이 판매가 되는 게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제품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희 같은 사설 매장에서 회로를 수리를 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드를 통째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당연히 이게 빨리 되겠죠. 물론 이것도 뭐 단종이 됐다든지 한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틀리겠지만 대신에 비용이 상당히 나오겠죠. 사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제가 수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그 통화상으로도 항상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리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직접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감이 잘 없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컴퓨터처럼 생각을 하시니까요. 리페어업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보면 그 일반 컴퓨터 매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단순 수리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수리, 뭐 꽂아서 불량난 거 떼운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장 많죠. 근데 그런 단순 수리들은 사실 뭐 누구나 다 해요. 뭐 인두기만 있으면 뭐 웬만큼 조금 상식만 있으면 다 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일단은 그 회로를 파악하고 이걸 분석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힘듭니다. 이게 사실 실력이죠.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회로 파악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면 사실 좀 수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소자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은 워낙 다 이렇게 부품들이 다 소형화되고 있고, 그 흔히 말하는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남겼지만 데이터 시트 같은 것도 없는 모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회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노트북은 사실 회로도가 나와 있는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 인터넷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맥북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뷰라든지 회로도라든지 이런 걸 연동을 해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반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는 구할 수 있는데 보드뷰 파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회로도를 보고서도 내가 이 IC가 몇 번에 있는지 알고서도 이걸 계속 뒤집어 가면서 어디에 그 IC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상당히 좀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근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시간을 오래 잡는다고 해서 수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경우에는 시간도 낭비를 하게 되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또 손해를 보게 되죠. 뭐 어떤 날은 뭐 컨디션에 따라서 좀 틀린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잡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갖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사실 좀 많이 힘 빠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수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물론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소비자분들의 이해 부족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죠, 오해 부분들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죠. 사실 뭐 입장 바꿔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몇 시간을 잡고 일을 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서 아저씨 그동안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기분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성인군자 아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담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한 2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4월달이죠. 지금 4월달까지 한 3통 정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요. 컴퓨터 매장을 하시는 사장님 분들한테 한 3분 정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부산에 계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 분들은 없으시고 주로 뭐 경기도 서울 쪽 이쪽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뭐 길게는 저하고 한 1시간 넘게 통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통화하셨는데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리페어를 배우고 싶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 말고도 저희 매장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보면 사장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좀 이런 거 좀 배울 수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걸 취미로 하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전자나 전기 같은 걸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도 싶어요. 왜냐하면 나름의 좀 성취감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화를 주셨던 그 세 분의 사장님에게는 사장님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분들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뭐 제가 말통학을 해서 조금 기분이 나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들 세 분들 같은 경우에 다 나이가 40대 초중반에서 50대가 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렇게 리페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사장님한테 가서 좀 이렇게 일정도 있으면서 조금 배워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좀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극구 만류를 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정도로 이 사장님들을 가르쳐 드릴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리페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고수분들 많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시간이 안 돼서 이 유튜브를 안 할 뿐이죠. 상당히 많아요. 많고 두 번째 또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일 크죠. 경제적 이유. 사실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도 경제적 이유가 제일 컸는데 제가 말리는 이유 중에서도 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장님들은 컴퓨터 매장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일을 하면서 이걸 이제 말하자면 겸업이죠. 겸업을 하시려 하시는데 겸업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노트북 한 대를 수리를 회로 분석을 해서 수리를 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뭐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업을 하시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메인보드 교체를 한다든지 뭐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금방금방 끝납니다. 금방금방 끝나고 일을 한 만큼 바로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이 리페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안 되면 시간만 낭비가 될 뿐이지 비용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입이 뭐 단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 컴퓨터 하시는 사장님들이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컴퓨터 조립 영상을 봤다라고 합시다. 일반인들이 이 조립 영상을 보고 컴퓨터 조립을 못 할까요? 한 20분짜리 정도, 뭐 길면 1시간짜리 정도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하면 누구나 다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그 소리 영상들 중에서 회로 관련해서 분석되어 있는 영상들을 뭐 이렇게 회로를 추적해서 따라가는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보시면 따로 달아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 그런 그 PCB나 그런 이제 전자회로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리페어를 했을 경우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립 영상은 쉽게 뭐 보고 따라가실 수가 있겠지만 이런 회로를 분석을 하고 회로를 추적하고 따라가서 고장난 파트를 찾는 거는 단순하게 저 영상만 봐가지고는 실제 어떤 고장난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제가 한 5, 6년 전쯤에 진짜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거의 저하고 한 달 가까이를 사셨어요. 매장에서 한 달 정도를 사셨는데 한 달 정도를 뭐 먹고 자고 하면서 뭐 근처에다 숙소를 이렇게 잡아놓고 먹고 자고 하면서 사셨어요. 사셔갖고 그분이 가셨어요. 나중에 한 달 정도 뒤에 내가 해줄 만한 거는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해갖고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 지금 리페어업을 하고 있냐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울 당시에는 보면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리페어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건 요령입니다. 요령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요령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단순한 이거냐 요령입니다. 요령. 한 개의 모델을 수리를 할 수 있는 원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델을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델을 한 10개를 수리를 하다 보면 이 모델에 있는 회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걸 수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서 그 모델은 이 부분이 고장이 잘 나더라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는 전수를 해줄 수 있겠죠. 단시간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리가 안 되는 물품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분들은 이거 해봐야 시간 낭비하고 안 되네, 돈도 안 되는데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상이 한 번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손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분들 있죠. 뭐 저기 유튜브에 보시면 그분이 좀 유명하신 분, 그 허수아비님, 허수아비님이나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고 학생들 중에서도 손님 중에서도 아저씨 저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생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온 경우에 아이고 아저씨 기술 좋으시네요. 이런 거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어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좀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리페어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집중을 요합니다. 상당히 집중을 요하고 시간을 요하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이게 어떤 그 내공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내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런 이제 내공을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이런 내공을 쌓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조미조밀한 회로에서 어느 게 하나 불량이 났다고 그러면 이걸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뭐 회로도도 없는 상태에서는 더 그렇죠. 회로도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뭐 소자가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소자를 일일이 이 깨알 같은 글자를 다 찾아가면서 이게 어디로 갔다라는 걸 찾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나이가 40대, 50대 되신 컴퓨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하시려는 이유가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인데 이렇게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을 제가 선뜻 그분들이 사장님 정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제가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다른 분을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 업은 정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어떤 좀 취미가 있으신 분, 취미가 있거나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걸 당장 배워서 당장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업이 절대 아닙니다. 뭐 쉽게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거 납땜 하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만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하면 하실 수 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회로 파악입니다. 회로 파악. 이 부분은 회로 분석하고 회로를 파악하는 이 부분은 회로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 회로를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한다는 건 진짜 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싸움. 내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 내공을 쌓기까지가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들한테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다 보니까 주저리 이야기가 많아졌네요. 예.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리페어라는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처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죠. 물론 그분은 아마 이런 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틀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리페어에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 사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하는 시간을 조금 나눠서 하루에 몇 시간씩이더라도 이런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보시든지 전자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보시든지 뭐 해서 뭐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진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돈 내고 뭐 어디 학원에 한 달 뭐 수강을 하고 뭐 아니면 누구한테 개별적으로 뭐 한 달 뭐 이렇게 하셔갖고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그 비용 부분과 시간적인 낭비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그 어떤 결과물을 낳기는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과 리페어업에 대해서 약간 틀린 점들과 이 업을 하면서 오시는 손님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업을 배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하소연 비슷하게 되긴 했는데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영상을 조금 더 쉽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 욕심이 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